약간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송사 협업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처럼 있는 폐쇄형 퓨어? 이제 퓨어. 퓨어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회사로 스튜디오 웨이브라고 하는 기획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관계인가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는 스튜디오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웨이브라고 하는 그 스튜디오는 기획 개발만 합니다. OTT 쪽은 다양한 기획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신인 작가를 발굴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를 모아서 기획 개발을 합니다. 기획 개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스튜디오 웨이브에 좀 능력 있고 경력 있는 PD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PD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제작 경험도 풍부하고 유통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분이 기획 개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획 개발을 위해서 그 PD분들이 다양한 기획을 선별을 하죠. 그 선별한 것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거고 그걸 해가지고 그 PD분들이 또 제작사하고 컨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네. You Raise Me Up 같은 경우는 퓨어니까 네. 그러면은 스튜디오 웨이브에 계신 PD님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하신 다음에 어디에다 맡겨서 제작을 해 주십시오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기획을 해서 같이 제작사한테 협업을 하는 모델이 있고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제작사에 컨택하는 것도 있고 이 지금 OTT 시장에 기획이 안들을 엄청 많이 옵니다. 뭐 우선 뭐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부터 딱 이제 좀 기획안을 다 이제 하고 뭐 넷플릭스에서 선택받지 못한 기획안이 국내 OTT로 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기획안이 넷플릭스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획안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좋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기획안을 어떻게 개발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그거를 디벨롭 시키는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튜디오 쪽에 있는 PD분들이 그런 부분을 디벨롭 시키고 선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예전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는 좋은 기회가 예전이라는 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입니다. OTT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좋은 기회가 무조건 지상파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로 가서 안 되면은 이제 종편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넷플릭스 이후에는 좋은 거는 일단 넷플릭스로 가고 그 이후에 뭐 JTBC라든지 TVN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웨이브로 가고 맨 마지막에 지상파로 온다라고 지상파 관계자분께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현재는 어쨌든 이원화가 돼 있는 거네요. 웨이브 네. 같은 경우는 방송국과 협업 모델, 네네. 퓨어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네네. 기획해서 이제 그 제작은 네네, 이제 맞습니다. 맡기는 걸로 네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네. 롯데말 친구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오는 겁니다. 네네. 어떤 질문을 해오냐면요. 제가 이제 미디어 어때는 말이야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OTT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은 OTT 회사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진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 뭐 기획, 또 행정 이런 걸 좀 나눠가지고 네네. OTT 쉽게 그냥 웨이브에서는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OTT라고 만약에 만약 이쪽에 대학생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기는 많으세요. 그러니까 OTT 쪽에 인력에 대해서 수요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약간 좀 이제 OTT 쪽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제작을 위해서 기획 개발하는 약간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보통 스튜디오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예. 어,
웨이브에서 직군을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이해를 더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우선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수급하는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콘텐츠 유통은 해외 영화, 해외 콘텐츠를 유통하는 쪽, 그리고 국내 콘텐츠를 유통하는 쪽, 그리고 해외 콘텐츠를 유통하는 거는 뭐 해외 드라마나 해외 영화, 국내 수급은 국내 방송 콘텐츠나 또 다른 이제 독립 제작사분들이나 다른 제작사분들이 제작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국내외로 나눠져 있고, 이런 유통을 하는 직군들은 보통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많이 봅니다. 워낙 그리고 유통은 아무래도 제작을 하신 분들이 유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될 작품이야. 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좋아할 작품이 이런 식의 네. 어떤 예, 직관. 맞습니다. 네. 이건 쉽지 네, 않겠다. 되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는 막연하지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직군 중에 한 명, 부분이거든요. 좀 수급 쪽은 여러 가지 계약도 맺어야 되고 콘텐츠도 선별해야 되고, 약간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 시청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보고 많이 비평도 하고? 비평도 하고 어.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음. 그리고 콘텐츠를 유통하고 수급하는 쪽이 이 콘텐츠를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종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콘텐츠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예. 그 계약을 맺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비용을 주는 게 뭐 플랫 방식으로 주는 것도 아. 있고 RS 방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편을 한 통으로 편을 사오는 가져오는 것도 것도 있고 있고, 이익을 네. 나누는 것도 네네.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콘텐츠를 수급 유통하는 쪽이 제 개인적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마인드가 되게 강해야 이거는 됩니다. 좀 어렵다. 이건 경력이 오래돼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용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면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10편을 가져오는데 네. 10편이 다 별로 시행을 못했으면은 이거는 기업에 직접적인 큰 효과를 맞습니다. 주니까. 그래서 경영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보통 저희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콘텐츠를 선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콘텐츠를 직접 봐야 되거든요. 진짜 그거 어디 가서 어디 DB가 있나? 그걸 네, 뭐 어떻게 하지? 보통 저희는 아마존의 IMDb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 아. 통해서 개발자, 그러니까는 콘텐츠 수급이나 이런 걸 등록을 해놓으면은 예. 연락이 옵니다. 아.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보내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해외 콘텐츠 유통이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리스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해외니까.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어렵다. 한글 자막이 서비스가 안 되고 오리지널로 봐야 되니까. 오리지널로 봐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해야 돼. 됩니다. 맞아. 약간 이게 유통 쪽이 굉장히 이쪽은 글로벌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 쪽은 언어부터 경영부터 유통까지 조금 이게 좀 다양하게 좀 알아야 되는 직군이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자체에서 신입 뽑아서 할 만한 그런 직종이 아니네요, 진짜로. 네네. 아. 근데 저희 쪽은 신입도 뽑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경력도 필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감각의 그렇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막 이제 이런 쪽에서 사오고 하면은 이 콘텐츠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포장은 저희는 서비스 기획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은 보통 말하면은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상 UI, UX, 그리고 또 하나는 큐레이션 하는 분들. 근데 UI, UX 큐레이션 하는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우리 롯데말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네. 자, 여러분 영상 하는데도 데이터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를 가져왔는데
그 콘텐츠를 어디에 배치하고 이용자한테 어떻게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률이 달라지거든요. 결국 그 부분에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거군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없이는 그러면은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이 감으로 여기는 이게 뜰 것 같아서 여기 배치할 거야. 이게 뜰 것 같아서 여기 배치할 거야. 근데 그렇지. 이거는 정말 옛날 방식이야. 예. 아무도 감- 검증이 안 돼. 네. 검증이 안 된 하나의 감이거든. 근데 아, 이쪽은 감으로 움직일 수가 그렇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그렇지.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서버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최신작에 대해서는 뭐 앞단에 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그러면 쌓여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네. 이거 좀 뒤쪽으로 빼면 될 것 같고 가령 예를 들면은 뭐 10월 9일 날 어떠한 그 우리가 10월 9일 날 한글날이 있다. 그럼 한글날 영화를 앞에 배치시키고 뭐 이런 것도 네. 다 그런 전략이겠죠? 네, 한글날의 영화를 앞에 배친다고 하는데 그냥 마냥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 중에 데이터를 보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렇지. 그래, 맞아. 그게 영화일까 드라마일까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학 때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그때는 뭐 막 얘기가 없었었거든요. 감으로. 참고로 노 선생님은 신문방송학과 학부, 석사, 박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정말 빠삭하신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때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약간 좀 안 배웠어. 뭐 중요성은 있었지만 그 데이터를 그냥 분석만 하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에 따라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되는 게 되게 중요성이 있고 저는 보통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설정 값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회사를 들어와서 빅데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